한동훈?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이번 주 가장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핫 이슈인데요. 네. 이게 김건희 씨의 문자. 네. 사실 저 좀 사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네. 하라면 하겠습니다. 네. 답 좀 주세요. 뭐 이런 취지로 네, 이게 올해 초에 1월 달에 네. 그 김건희 씨 디올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건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또 검찰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문자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돼서 그때 당시에 파문이 김건희 일고 씨가 있는데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내서 필요하면 내가 사과를 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직접 볼까요? 네, CBS 한 논설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한 문자입니다. 네.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이 디올백 얘기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그 학력 부풀린 거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지금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가 네. 어떤 뭐 친윤 인사를 통해서 네. 아마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김규환 뭐 CBS 논설실장이 입수를 했는데 아마도 이분의 접촉한 취재원은 친윤 인사로 뭐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에게 굉장히 불리한 네. 문자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쪽에서 이거를 공개했을 리는 없고. 네. 이 당시에 이 문자의 진위가 김건희 씨가 한동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직접 본인이 사과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말하자면 이제 한동훈에게 한동훈 일종의 당신들이 나를 뭐 소환하고 나보고 지금 사과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필요하면 사과할게라고 하면서 사실상 네. 사과 의사가 없음을, 또 대통령실을 그렇죠. 압박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담긴 문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네. 문자를 한번 다시 한번 김건희 좀 씨의 볼까요? 문자를 보세요.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었다. 네. 그래서 망설여 왔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과를 여전히 진정성 있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괜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 자, 그리고 다시 판단해라, 한동훈 씨. 이렇게 지금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김건희 씨하고 이제 한동훈의 관계는 이명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김건희 씨가 한동훈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명수 기자가 이거 누님, 저기 한동훈 장관 아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훈이? 이렇게 한동훈 얘기하죠. 씨를 그렇게. 동훈이 한참 어린, 자기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나이 어린 동생 취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훈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손아래 동생 취급했었던 김건희 씨가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깍듯한 경호체로 지금 한동훈한테 이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친한다가 갑자기 말을 경호체로 바꾸면 그건 굉장히 긴장 관계에 돌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훈이 하던 김건희가 이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깍듯한 네. 경호체를 보내면 귀하가 나에게 내가 사과를 하라고 사과를 할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대들이 원한다면 내가 사과해 주지 뭐 이런 내용의 좀 불만 섞인 네. 감정이 저는 좀 들어간 문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게 정말로 한동훈에게 그 당시 당의 어려운 상황을 상의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김규환 CBS 논설실장의 설명을 좀 보면 네. 본인이 이제 확인한 내용을 좀 편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내용은 더 길었대요. 네. 사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굳이 이제 공익적 가치는 없어 보여서 좀 드러낼 건 드러내고 자기가 좀 편집한 내용들을 이제 텔레그램 이제 보낸 거를 좀 편집을 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확실히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규환 논설실장의 설명에서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이 김건희 씨가 한동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가 일십을 당했던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뒤늦게 그렇죠. 이 사건을 알고 더욱 경로를 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 한동훈에게 이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1월 22일 벌어진 이른바 121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장해찬
장해찬 총선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가요? 아무튼 뭐 네, 청년 최고위원이죠. 예, 그렇죠. 예. 좀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네. 또 방송에서 했어요. 네. 한 번만 익십당한 게 아니고 5번이다. 네.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라는 것 같아요. 네. 예, 김건희 씨가. 근데 한동훈이 단 한 번도 대응을 하지 않고 다 익십해버렸다. 네. 자기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라고 오늘 또 새로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었던 이 문자가 그 외부에 공개된 것은 한동훈이 이것을 공개할 리는 만무할 그렇죠. 거고요. 결국 김건희 씨 쪽에서 이거를 흘린 것으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런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전당대회에 일종의 이제 그 윤심 논란이 있을 걸 충분히 예상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문자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실의 이제 전당대회 개입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원희룡, 나경원, 지금 뭐 두 정치인 모두 나서가지고 지금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지금 이런 과정들이 한동훈에 대한 그 정책 공격을 윤석열 쪽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 이제 윤석열이 단순히 이제 김건희 씨를 일십을 해서 이제 모욕을 주고 무례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지난 총선 때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었던 이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는 사과를 할 뜻이 있다고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살함으로써 결국은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다. 그래서 초보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의 정무 감각의 부재,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이제 꼬집는 이런 재료로도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너 때문이야. 네. 그런 거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지 마.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진 거니까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사실상의 지금 사인을 보내면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적절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판단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를 결국 일십을 통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모욕을 그리고 당 전체에는 선거 패배의 굴욕을 안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뭐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뭐 국민의힘의 원외 정당 같은 곳이죠. 이번 그 전당대회 사실상 지금 개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은근히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을 흔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개혁신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이제 윤석열을 더욱 견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 문자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진 않았네요. 어쨌든 그 문자는 확실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기에는 사과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문자로 그런 걸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사사건건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보냈던 문자가 표현은 정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지난 1월 달부터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한동훈 이 양쪽 진영은 사실상 뭐 돌아설 수 없는 감정의 고리, 깊은 고리 가 있었으면 뭐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이제 더 이상 윤심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한 홀로서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동훈이 홀로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청담동 술자리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야구로 치면 청담동 술자리 한 이제 9회 말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승부가 그렇게 쉽게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승부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나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그렇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으세요.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그래요? 예. 그게 낫지.